네, 이번 코너는 백전무패라는 타이틀입니다.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호가 단위 네네. 변경 얘기해 주셨고 어제 그 호가가 막 변하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도 막 이렇게 좀 오르는 건 진짜 확실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거나 오늘 주제는 또 코스피 떠나는 동학개미 쓸어담는 외국인 이 타이틀인데 자,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일반 투자자분들 얼마나 많이 떠났길래 이럴까요? 일단 뭐 주변에도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 정도 넘어가니까, 이거 이제 팔아야 될 때 아닙니까? 이거 드디어 이제 입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또 떨어질까 봐. 네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이렇게 주창하면서 막 사모았던 그 개미 군단들이 최근에는 이제 팔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그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봐도 1조 4천억 이상을 그러니까 1월 시작해서 20일까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면 삼성전자가 미치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관심사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국민 주식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대중성을 많이 띠고 네네. 일단은 안정하다 뭐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망하겠어? 그렇게 하니까 주가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은 오를 거야라는 믿음감. 네. 근데 이제 한 2년 코로나 사태 겪고 나서부터 주가가 이제 힘을 못 쓰니까 지치는 거죠. 그렇죠. 네, 지치니까 떠나시는 거죠. 네,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작년에 한 8만 원대에 사셨던 분들도 작년, 재작년에 뭐 이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5만 원대까지 막 밀리니까 이게 수익률이 오히려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는데 네. 거의 뭐 40% 수익률이 났는데 이거 어떡하냐 마이너스인데 뭐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1월달에 지금 좀 주가가 오르니까 네. 이때라도 그러면 마이너스 40%였다가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손절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일각에서는 비관론을 주창하시는 분들은 네네. 오를 때 반등할 때 이때 팔아야 돼. 네네. 뭐 이때가 기회야. 네네. 줄여놔야 돼. 말하고들 얘기하시는데 뭐 그 답은 나중에 지나놔야지. 그렇죠. 알겠죠. 네네. 자, 이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동학개미 분들이 이제 주식을 뭐 삼성전자나 믿었던 주식들은 팔았지만 네네. 또 안 사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를 또 사시는데 뭘 샀나요? 항상 이제 파셨어. 네. 파시고 나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뭐예요? 어디다 묻어놔야 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판 종목들이 먼저 좀 따져보면 SK 하이닉스, 또 뭐 카카오, 현대차, KB금융 이런 종목들이 다 대형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팔고 났더니 뭘 사셨나 이렇게 보니까 선물 인버스 2X. 그러니까 굿버스라고 하는. 네, 굿버스. 그래서 떨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 인버스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ETF거든요. ETF 뭐 잘 아시겠지만 사고 파는 게 좀 쉬운 그런 일종의 펀드인데 네. 상장 지수 펀드인데 이런 펀드들 중에서 특히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금액을 좀 찾아봤더니 20일까지 평균 4천억 원이 넘게 한국에 있는 동학개미들이 지금 매수했다. 네. 이거 괜찮을까요? 항상 왜 꼭 반복되는 거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시면은 이제 네네네. 상투가 되고 팔면은 바닥이 되고 네네. 근데 지금은 또 역으로 이제 주가 하락을 생각한 인버스 상품 네. 특히 이제 곱버스라고 하는 거 레버리지가 더 들어가야 돼. 네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빚내서 약간 빚질 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주가 하락 떨어져라 하는데 주가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유, 근데 그럼 큰일 나죠. 누군가가 네. 팔면은 누군가는 또 사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서 또 외국인 잔치가 되는데 외국인 동향도 좀 봐주시면. 네, 외국인 동향이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1월 달에 순매도한 날은 하루밖에 없었고 네. 순매수한 날이 다였는데 5조 원이나 지금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분들이 뭘 샀냐 했더니 동학개미들이 집중적으로 팔았던 거.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원 어치를 지금 샀다고 하고요. 또 SK 하이닉스 역시 3천억 이상을 지금 사서 반도체 투톱을 샀다.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하면 보통 또 오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경향이 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NH투자증권에서 이번에 그
좀 내용을 봤더니 코스피가 2022년 하반기에 비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좀 즐거울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약간은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참 매번 반복될까. 아이러니한 영원한 숙제죠. 네. 하여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네. 뭐 꼭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를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조금 달리 네. 잘 하시고 계실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화면 준비된 게 있죠. 일본 만화에 폭 빠진 2040. 요즘 뭐 슬램덩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셨나요? 최근에 영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책으로 네네네. 봤고 이번 네네. 애니메이션은 보진 못했습니다. 아, 지금 그 40대 특히 이제 X세대 네. 를 중심으로 해서 눈물의 그 그 50대라서 이제 눈물의 관람기 이런 어. 것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어느덧 슬램덩크가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이 슬램덩크 하나가 지금 뭐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는데 1등. 그러니까 네.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1등을 했고 그다음에 100만 명이 넘게 지금 관람을 했다. 150만 가까이. 어제 네. 저희가 한번 다뤘거든요. 네네네. 계급사 NEW라는 회사를 그러니까요. 뉴를 네네네. 다뤘는데 네네네. 150 입소문만으로 네네네. 150만 명 들어왔다. 아니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지금 아바타가 오히려 더 1000만 관객을 돌파했지만 네. 일본 현지에서는 아바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했는데 슬램덩크가 오히려 아바타를 이겼다 할 정도였고 그 여파가 한국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슬램덩크가 이제 100만을 넘어서 150만 명이 관람을 했다. 이거 다 누가 보냐 했더니 저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이게 네. 레트로 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항상 무엇인가가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는 네네네. 유행이라는 게 이제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찾아오기도 네네네. 하고. 한때 이제 저 농구 스포츠 때문에 열광을 했었던 네네네.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으로 연결하면 컨텐츠 회사에도 이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네네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예, 뭐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일단 저희가 매일경제 TV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관련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컨텐츠 종목은 뭐 NEW 그러니까 뉴도 있었고요. 저기 이번에 한국에 들고 들어온 슬램덩크 배급사, 네. 네. 이런 쪽도 있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은 원래 한국에서 잘 전개하는 사업체를 보니까 대원 미디어 그다음에 애니플러스 이 두 업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대원 미디어. 네, 대원 예전에 미디어. 이게 대원 동화. 네네네 맞습니다. 로봇 거기입니다. 태권브이. 아 맞습니다. 네네. 네. 그 대원 미디어가 그 주술회전이라는 이 인기 애니메이션을 수입했고요. 또 뭐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서점가나 만화책 출판 분야에서도 굉장히 일본 만화를 많이 들고 와서 성공했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트라고 하는 홍대, 그 서울의 홍대에 가보면 애니메이트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의 굿즈를 파는 오프라인 매장인데 네. 여기가 너무 잘 돼요. 오. 네,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그래서 이거가 잘 되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산에도 하나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타진 중이고 이런 식으로 웹툰의 인기, 그러니까 일본 웹툰 이런 것들이 인기가 이제 폭발하면서 대원 미디어가 작년 11월에는 한 11,000원대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네. 이제 15,000원, 16,000원까지 오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애니플러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애니플러스는 저기 그 케이블 TV 이런 거 좀 틀어보면 VOD나 이런 거 보면 그 일본의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틀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애니플러스라고 아예 그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 채널은 쉽게 알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굿즈를 판매하는데 일본의 이제 그런 IP, 일본 애니메이션 IP를 갖고 이제 굿즈를 만들어서 이건 로운 컴퍼니라는 회사를 통해서 유통하고 있고 또 전시는 미디어 앤 아트, 그다음 네. 드라마 제작은 위메드 이런 쪽에 이제 그 자회사들이 쭉쭉 있는데 이 회사들이 최근에 또 괜찮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실적이. 그래서 지난해 11월 주가 애니플러스도 3,000원대인데 지금 1월 18일 기준으로 하면 4,300원까지 치고 올라왔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이니까 이 애니플러스랑 대원 미디어를 수혜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건졌네요. 대원 미디어하고 네네. 애니플러스. 대원 미디어는 봤는데 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대원 미디어가 어쨌든 지금 현재 IP로 굿즈 사업을 하면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부가 가치가 창출된다. 네. 이런 면을 조금 앞으로 좋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요즘 타이틀이 중국의 리오프닝. 오늘 네네. 아침에 이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1분기에 GDP가 플러스가 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하는 거는 소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비는 컨텐츠하고 또 직관되니까. 네네네. 우리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소비하고 네. 또 중국은 우리 컨텐츠를 소비할 가능성이 또 높죠. 그렇죠. 네네. 거기에 뭐 국수주의를 비칠 필요는 없고 네네네. 소비할 걸 소비하고 네. 네네. 관련된 기업군도 관련된 기업으로 찾고. 자, 또 세 번째 타이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대급 성과금에 들뜬 정유업계. 요즘 난방비 때문에 아주 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에 네. 그 정유사 다니는 친구들은 횡재세, 네. 뭐 횡재를 네. 했다고 하는 정도인데. 거의 입틀 막 입을 틀어 막으면서 굉장히 그 즐거움을 호소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사실 이 정유사 직원 임직원들이 그 성과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오일뱅크만 한번 찾아볼까요? 네. 현대 오일뱅크가 지난해 말에 월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2021년이 600%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1000%니까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그 정유사는 2000% 그러니까 월 기본급 대비 200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진짠가? 이러면서 많은 이제 그 증권가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제가 지금 가스 앱을 틀어놨는데 가스비를 제가 내요. 그러시군요. 네. 뭐 난방비가 하여튼 뭐 11월에 8만 원 내던 게 지금 26만 7천 원이니까 오, 세 배인가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수치를 잘못 입력했나. 근데 제가 내는 이 난방비의 일부분은 정유회사들의 그 성과급으로 네네네. 좀 많이 돌아가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네. 네. 자, 그래서 4분기에 정유사 호실적을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지. 예. 뭐 아무래도 이게 이제 결국 정제 마진이라는 표현을 좀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네. 정제 마진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휘발유, 뭐 경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이 가격이 원가가 얼마며 원가에서 정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공해서 이제 시중에 팔 때의 마진은 이익이죠. 그러면 이 마진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가 결국 이제 그 정유사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데 보통은 이제 원가를 먼저 따져보면 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랑 연동돼서 배럴당 보면 국제 유가 대비해서 정제 마진이 4달러 그러면 보통 이제 이게 그냥 손익분기점에 맞다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10달러까지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10달러면 6달러가 남는 거죠. 그렇죠. 남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것들 주변에 뭐 기름 넣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많이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폭이 좀 많아지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정제 마진이 좀 극대화되면서 특히 4분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성과급에 대한 폭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100점 무패 세 가지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